제가 부동산 투자를 처음 관심 가졌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힘들었어요. TV랑 유튜브에서 쏟아지는 전문가 이야기들을 들어봐도 뭔 소린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들의 분석이 옳은 이야기인지 판단은 더더욱이 안 됐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자인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문제가 뭔지 바로 알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별거 아닌데 유튜브랑 TV에서 그 설명들을 너무 어렵게 했네. 여러분, 잘 모르는 동네 가서 길을 찾아보면 이게 정신없고 그 길의 거리도 엄청 길어 보이는데요. 그 길을 다시 몇 번 가서 내가 도착해야 되는 도착지와 가는 길을 알게 되면 동네가 엄청 친근해 보이고 길도 체감상 훨씬 가까워 보이는 경험 해보신 적 있죠? 부동산 투자도 똑같아요. 내가 가야 할 목적지와 어떻게 가야 하는지만 알면 그거에 맞게 그때그때 해야 될 공부와 행동만 하면 되거든요. 그걸 제가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디를 목적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남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서울 아파트로 수억을 벌었다고 하니까 나도 따라 해보고, 어떤 유튜버가 원룸 수익률이 좋다고 하니까 그것도 해보고, 그러다 자산이 상승하기는커녕 자산을 다 잃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마음만 지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전략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득이 큰 사람은 우량 자산부터 잡아야 된다. 두 번째, 소득이 적은 사람은 현금 흐름부터 키워야 한다. 이 단순한 법칙을 이해하고 나면 투자에 대한 기준과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소득이 큰 사람은요, 우량 자산을 저점에서 매수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매달 1,000만 원 이상씩 저축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렇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우량 자산부터 사야 돼요. 서울 최상급지 아파트, 서울에 있는 건물 같은 그런 자산들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반드시 오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돈이 풀리면 그쪽으로 가장 먼저 돈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즘 부동산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공부해보다 보니까 지금 타이밍이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확신이 서버렸죠. 근데 다음 달에 시세가 9.5억 원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당장은 내가 10억에 샀으니까 5천만 원 손해죠? 근데 당신의 월 저축액이 1,000만 원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5개월만 저축하면 다시 5천만 원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쉽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나는 저평가라고 확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조만간 또 다시 아파트 가격이 오르거든요. 이게 바로 폭발적인 현금 흐름의 힘입니다. 이런 분들이 결정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현금 흐름이 크지 않은 사람은 10억이 저평가라고 생각해도 혹시 9.5억으로 단기적 하락이 있지 않을까? 또 9.5억에서 9억으로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거 노리다가 그 대부분의 경우 그 아파트가 갑자기 11억, 12억으로 호가가 올라버리니까 못 사는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크고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은 사람들은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현금 흐름이 큰 사람은 자산을 뻥튀기 해야죠. 그게 현명한 겁니다. 근데 소득이 상대적으로 그보다 좀 작은 사람들 어떻게 하죠? 이런 분들은 상급지 아파트에 무리해서 투자했다가 잠깐만 가격이 떨어져도 심리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다 잘못 사서 가장 비싼 구간에 사버리면 월급 대부분이 대출이자 원금 상환으로 계속 나가게 돼요. 그러면 내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손해보고 자산을 팔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우량 자산을 샀다라고 생각하지만 안 좋은 가격에 손절해버리는 경우도 왕왕 생겨요. 그래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작은 사람일수록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기초 체력인 현금 흐름을 키우는 겁니다. 현금 흐름이란 말이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 통장에 매달 자동으로 꽂히는 돈을 만들자는 겁니다. 내가 자고 있어도 들어오는 월세 수입이 있다면, 그리고 내 월급과 그 월세 수입이 합쳐진다면 확실히 여유로워지겠죠? 예를 들어서 월급 외 수입으로 매달 400만 원이 월세로 추가로 들어온다면 대출이자를 감당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그리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겁내지 않고 질러볼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그리고 저축액이 폭발하다 보니까 투자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투자를 하기까지 돈 모으는 기간도 획기적으로 줄어들죠. 단순히 비교해보면 이래요. 월급 400만 원 받고 생활비 200만 원 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저축액이 한 달에 2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월세 400만 원을 받기 시작하면 저축액이 한 달에 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수입은 2배로 늘었지만 저축액은 3배가 늘은 거예요. 이렇게 투자금이 모이는 속도가 3배가 늘어나니까 그 사람의 투자가 여유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나의 저축액이 1,000만 원을 넘기는 순간부터는 아까 이야기한 우량 자산을 매수할 준비를 하면 됩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는 상품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투자자들이 어떤 지표를 보고 어떻게 저평가된 타이밍 혹은 상승 타이밍을 예측하는지 강의도 들어보고 각 지표를 스스로 분석해보면서 공부해보시면 됩니다. 또 기회가 되면 재건축도 공부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평가된 타이밍에 재건축 사업이 나오는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아주 좋거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인 현금 흐름도 생겼고 서울 상급지 아파트도 생겼으면 주택수를 추가로 늘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법인을 설립해서 상가, 공장, 오피스텔, 토지, 지식산업센터 같은 그런 상품들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현금 흐름을 늘리고 서울 핵심지 아파트를 매수하고 그 다음에 법인 투자로 넘어가는 거, 이거 그냥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딱 이렇게 했습니다. 투자하는 내내 마음도 편하고 정말 제 계획대로 딱딱 이루어졌어요. 왜냐고요? 매달 내가 계획한 저축액대로 투자금이 쌓여져 나가니까 내 현금 계획이 현실성이 생기고 그렇게 투자금이 쌓이면 그 시기에 맞게 유리한 투자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월 저축액이 적으신 분들은 나의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키우는 것, 그것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현금 흐름을 키우려면 뭘 해야 되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자산을 싸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돈이 없잖아요. 최소한의 투자금으로 매달 월세를 크게 벌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저는 이 원칙에 따라서 지방 원룸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처음부터 감당이 안 됐어요. 대출도 잘 안 나오고 나온다 해도 이자 부담이 너무 컸고 사실 그만한 목돈도 없었고요. 그래서 생각을 전환했습니다. 서울이 아니라 지방이라면, 아파트가 아니라 수익형 건물이라면,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돌려서 현금 흐름이 정말 폭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이런 질문 끝에 선택한 게 바로 지방 원룸 건물을 매수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거였죠. 지방 원룸 건물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싸다는 거죠. 매입 금액 자체도 너무 저렴한데 대출이 80에서 85%까지도 나오다 보니까 투자금이 매우 적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금 흐름이 다른 투자 상품 대비 엄청 커요. 제가 처음 산 건물은 4억 5천으로 샀는데 대출 이자 빼고 월세가 600만 원 정도 혹은 그 이상 남았어요. 대출도 80% 남았으니까 초기 투자금이 1억 언더였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취득세 내고 약간 수리한 것도 있지만 그 금액은 정말 별로 안 컸거든요. 세 번째로는 리스크가 적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건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한데 그렇게 꼼꼼히 따져서 건물을 매수하면 공실 리스크가 낮아요. 다른 월세 상품인 상가랑 비교하면 정말 걱정 없이 운영할 수 있죠. 저는 대학교 앞에 있는 원룸 건물도 코로나가 터졌을 때조차 만실이었어요. 왜냐하면 근처 산업단지에서 원룸 수요가 또 많았기 때문이죠. 학생 수요가 없어도 직장인 수요가 대체한 거예요. 근데 상가는 장사 안 되는 자리에 세입자가 몇 번 교체된다? 수요 대체 같은 거 정말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아주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매달 받는 월세와 내 월급을 합쳐서 저축액을 최대한 폭발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투자할지 준비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달 월급 외에 고정적인 수익이 크게 생기니까 심리적으로 너무나 안정적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정말 탄탄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투자 공부에도 더 몰입할 수 있었죠. 나는 진짜로 곧 투자를 또 할 거니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부동산에 도전할 수 있는 이 실질적인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대출을 쓰는 게 더 이상 무섭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현금 흐름도 크고 그리고 내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대출도 또 심지어 잘 나와요. 신용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콜라보돼서 저에게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을 두려워하세요. 실제로도 잘못된 시점에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대출을 썼다가 무너지는 사례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대출은 현금 흐름이 충분할 때에는 오히려 엄청 좋은 도구예요. 제가 원룸 건물에서 매달 수익을 얻기 시작하면서 상급지 자산에 대한 시야도 넓어졌어요. 예전에는 서울 아파트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내가 그걸 어떻게 사? 이렇게 생각했다면 현금 흐름이 쌓이니까 저평가된 구간에는 매수해서 내가 버틸 수 있어라는 그 힘이 생기더라고요. 가장 바닥이 아니더라도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판단될 때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마침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를 딱 맞았을 때 저는 그동안 모은 돈과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드디어 서초구의 재건축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반포자이처럼 대표단지는 아니지만 서울의 아파트를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었던 저에게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었어요. 그때 느낀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 상황에 유리한 투자를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중요하구나.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소득이 적다면 당장 핵심지 아파트부터 무리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월세 수익이 나는 자산을 아주 싸게 사서 수익률을 극대화해라. 그래서 저축액을 폭발시켜서 내 투자의 기초 체력을 먼저 만들자. 그러다 현금 흐름이 쌓이면 그것을 바탕으로 핵심지 우량 상품에 도전하자. 이제는 월세 수입으로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평가된 구간에서는 진짜 매수할 수 있는 자신감,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렇게 개인의 현금 흐름도 커지고 서울 핵심지 아파트도 매수했다면, 그러면 법인 투자를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관점을 조금 바꿔볼게요. 만약에 지금 나의 소득이 크다면 시장의 조정기를 활용해서 바로 우량 자산을 매수하세요. 현금 흐름이 큰 사람이 추가로 현금 흐름을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 주택수를 늘릴 수 없는 사람이라면 바로 법인 투자를 활용하세요. 자산의 가치를 뻥튀기 하는 데 주력하시고, 자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는 금리 인상 등의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와도 내가 버틸 수 있는지 2중 3중으로 꼭 확인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남들이 돈 번 이야기에 주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누구는 아파트로 몇 억 벌었고 원룸 건물로, 서울 건물로 몇 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전부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짜고 투자할 상품을 철저하게 공부해서 실행하신 분들이에요. 그냥 어영부영 대충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어떤 상품으로 돈을 벌었는지 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할지 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시는 데 주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남에게 사기를 당할 일도, 잘못된 투자 결정으로 큰 손해를 볼 일도 없으니까요. 오늘도 저와 함께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유튜브에서는 진짜 투자 이야기, 저의 찐 경험담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저의 투자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유튜브 화면에 조금 더 잘 노출이 될 겁니다. 무료로 저희 인사이트를 받아 가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투자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